여러분,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 가구 합산 기준을 넘기면 온 가족이 다 못 받습니다. 90%만 지급한다는데 우리 집은 과연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옆집 언니 TV 솔쌤이에요. 이 채널은 우리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또 정확하게 전해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저는 옆집 딸, 또 옆집 손녀처럼 따뜻하고 진솔하게 다가가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2차 민생지원금. 이번에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별로 많게는 50만원까지 더 얹어줍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예요.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바뀐 점과 놓치면 손해볼 부분만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남들보다 더 챙길 수 있어요. 이번에는 특례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금에서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얘기가 많았죠. 나는 혼자 살아서 생활비는 더 드는데 왜 기준에서 빠지냐. 부부가 둘 다 일한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밀린다. 이런 민원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2차 지원금에서는 이런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22만원 이하라면 이번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맞벌이 가구와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도 가구원 수를 1명 더 많은 걸로 계산해집니다. 즉 실제는 2인 가구인데 산정은 3인 가구처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득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원래는 제외될 뻔했던 분들도 다시 포함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이번에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다소득원 가구에게 조금 더 넉넉하게 문을 열어둔 셈이죠. 소득 경계선이라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안 되면 자동으로 걸러지지만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 하면 그게 진짜 손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경된 지급 기준은 뭘까요? 이번에는 2025년 6월 부과된 가구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집에서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정해진 선 이하라면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금액을 보겠습니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22만원 이하, 2인 가구는 33만원, 3인 가구는 42만원, 4인 가구는 51만원 이하예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대략 이 정도면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감이 오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가구별 합산액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식구가 사는 집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빠, 엄마, 자녀가 각자 건보료를 조금씩 냅니다. 이걸 다 합쳤을 때 51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가족 전체가 이번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한 사람만 기준을 넘는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가구 단위로 같이 묶여버린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보료 기준 안에 들어도 고액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는 집을 보유하면 못 받아요. 또 하나,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도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면 안 돼요. 월급은 적당히 받더라도 집값이나 금융소득이 크게 잡히면 대상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자녀랑 같이 사는 어르신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도 계시죠? 이럴 때는 반드시 가족끼리 서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집은 합쳐서 얼마 나오지? 이거를 계산해야 정확한 겁니다. 가족 중 한 명이 건강보험료가 높아서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온 가족이 다 빠지는 구조니까요. 기준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사용처는 일자 때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죠? 지난번에는 동네 가게에서만 된다는 불편이 많았죠.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 중에는 받아놓고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소멸되시는 분도 많으세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졌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읍면지점, 로컬푸드 직매장, 생협 매장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큰 변화예요. 받기는 받았는데 어디서 써야 할지 몰라서 곤란하다는 불편이 줄어든 거죠. 특히 추석을 앞두고 과일, 고기 가격이 들썩이는데 이번 지원금으로 장 보시면 체감 효과 크실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가게 들어가실 때는
민생지원금 되나요? 하고 한번 확인하세요. 괜히 계산대에서 곤란해지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주는 2차 민생지원금 10만 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모르셔서 정말 억울하게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시는 지역에 따라 추가로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충청독도입니다. 제천시는 시민 한 분당 10만 원씩 경제활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보다 앞서 음성군과 증평군도 각각 1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이미 지급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9월 22일부터 국민 1인당 20만 원씩 국민활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추석 앞두고 황금성 지원이라 체감이 크실 거예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한 군데 더, 부안군 소식이 있습니다. 부안군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 따지지 않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첫 사흘, 15일부터 17일은 읍면사무소나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로 찾아가 배부하고 이후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조건 없이 모든 주민에게 주는 만큼 이런 모델이 더 넓게 퍼지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번엔 전라남도로 가볼까요? 전남은 올해 초부터 이미 여러 차례 현금성 지원을 해왔습니다. 보성군, 곡성군, 해남군은 10만 원에서 50만 원대 지원을 완료했고요. 특히 영광군은 이번 추석 전까지 무려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 차이가 크죠? 경기도도 있습니다. 파주시와 광명시는 각각 10만 원씩 지급했고요. 강원도 정선군은 주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건 전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주는 거라서 중앙정부 발표만 보시면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예요. 내 지역도 혹시 주는 곳이 있나? 꼭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시청 근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시는 거고요.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도 바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놓치면 억울한 돈입니다. 정부 지원금 10만 원 외에 내 지역에서 더 주는 돈이 있는지 확인만 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내 고향이나 사는 지역에서 추가 지급 소식 들으신 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이 보고 같이 혜택 챙기실 수 있게요. 서로 챙겨주는 든든한 옆집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번 지원금은 절대 현금으로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처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계좌 알려달라, 입금해준다 하는 전화는 전부 사기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너무 교묘해졌잖아요. 정확한 지급 방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피해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일착대와 동일해요. 온라인은 정부24나 카드사 앱에서 가능하고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돼요. 실제로 생활하고 계신 곳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집에 잠시 머무르시는 어르신, 병원 근처에서 요양 중이신 분들도 그 자리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대상 구분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인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고요.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대상인지,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꼭 신청해주세요. 문자나 알림으로 미리 알려주니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주목해주세요. 군복무 중인 분들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주소지를 따로 분리해서 본인 세대를 구성해 두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이나 학생처럼 집은 따로 두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도 생활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이번에도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로 정보도 나누고 혜택도 꼭 챙기셔서 든든한 옆집 가족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옆집 언니 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